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너무 사실 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반등이라서 큰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아직까지 좀 더 봐야겠죠. 맞아요. 봐야 될 건 맞는 것 같고 뭐 전쟁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전쟁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또 똑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서 그 불확실성에 우리가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푸틴이 한마디가 시장에 조금 예수가 됐지만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약간 일부 해소죠. 일부 해소만 됐던 분위기인데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봤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런 걸 자극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언제든지 니들이 그쪽으로 간다라, 나토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증시에 대한 반응이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돌발 리스크의 반응, 그 반응이 앞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증시는 반드시 이런 내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금리 인상 또 이번 FOMC 결과에 따른 그리고 3월달 정도 되고 나면 그 뒤로는 내성이 생길 것이고 과거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초기 때 가장 심했습니다. 거기에다 공포가 가장 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들이 조금씩 내성이 생기면서 잦아들었고 증시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씩 이렇게 또 툭툭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린 거기에 내성이 생기면서 반응이 오히려 눌림목이 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조급함에 자꾸 원금 회복성이 빨라지기 위해서 단타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코 이런 장에서 단타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타는 좋은 장에서 해야 되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달려들었다가 괜히 손실만 계속 쌓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기분 좋게 단발성으로 한번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계속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눌림을 대응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의 반등은 어떤 신호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강력한 매도를 해왔었는데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도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매도폭이 좀 줄면서 어제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나 전략 시장의 매도성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매기가 조금 달랐었거든요. 그런 게 오늘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대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 그리고 선물 쪽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에서 시장에 어떤 반등 효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섣부르게 위쪽 올라서는 쪽으로 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지금부터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FOMC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이가 나오고 난 뒤에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 역시 오늘 저는 하루 정도는 좀 더 관망으로 보자. 급하게 단타로 달려들지 말고 하루 정도는 더 관망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나코 님이 한창제지 2,411원에 10% 단가를 낮춰서 이 가격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창제지, 제지주들은 업황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유럽에 갑자기 또 제지 가격 폭등 나와서 한발 치긴 했지만 그냥 반등성만 좀 기다렸다 파는 게 맞죠. 이런 기업은 어떤 제지 쪽 이슈 쪽보다는 테마성이나 개별 이슈가 되면 갑작스럽게 올랐다 빠지는 기업이니까요. 역시 2,400원 또 최근에 어떤 움직임성을 봤을 때 한 번은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기업적으로 큰 기업에 대해서 비중이 컸다라고 하지만 이건 작은 기업이잖아요. 대응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을 가지고 앞서가 비슷하게 적립식 투자를 한다? 전혀 의미 없는 거죠. 다른 투자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빠르게 한번 시세가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매수가도 2,4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매수가 쪽에 갑자기 급등성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이번에는 재규어님께서 에이프로 49,900원에 7% 무상증자 예정도 있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에이프로가 4만 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아주 오래됐죠. 4만 원이 무상증자 이미 저게 됐나요? 된 것 같은데 무상증자가 반영돼서 와서 그 가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격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무상증자 이전의 가격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지금 이 시세가 어떤 그 가격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본전 이상이다라고 하면 파는 게 맞고요. 지금 시세적으로는 저는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 21,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21,000원 위쪽에서 본인의 이제 투자했던 자금 대비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었을 거니까 거기에서 가격은 변동이 있었겠죠. 무상증자가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건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가격 변동에서 주식 수량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21,000원대 본인의 매수가가 본인 매수 금액 이상으로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 쪽 의견 드릴 테니까 그런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익인 내 금액적으로 수익이다라고 하면은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얼주가님께서 현대위아 78,800원에 20%. 수고하십니다. 앵커님, 목표가 8만 원 이상 보고 끌고 가도 될지 진단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8만 원 목표가? 혹시 이것도 워낙 큰 상승 때문에 받는 조정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파동은 있을 것 같아요. 파동 올라오는데 한 8만 원대 정도까지를 예상한다. 8만 원까지 가겠죠. 8만 원 정도인데 매수가까지 일단은 와서 팔고 좀 보고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팔고 적은 비중을 다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적금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는 많이 드리지만 그래서 일단은 비중적인 부분을 매수가에서 줄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사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팔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 다시 샀을 때 다시 올라오면은 내 단가는 떨어지고 더 좋은 효율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윌리님께서 동아 ST 72,000원에 10% 매수가까지 와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동아 ST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멘토님? 네,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 오면은 매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냥 고민할 수 없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기업 가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만 묻어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공포 바이오 정말 끝났나가 아니라 끝났다 할 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바이오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지금부터 바이오 계속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면 결국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좋을 때 진짜 올라옵니다. 소수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 바이오 그런 자리에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 하시고요. 올라와서 매수가 매도 일단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엔 딩딩구리님께서 현대그린푸드 1,230원에 15%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현대그린푸드 10,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홀딩이고요. 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의 내용성이고요. 역시 뭐 충분히 반등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역시 가격대는 한 9,500원대 정도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쪽보다는 여기까지 오면은 제가 판단할 때 이 밑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9,500원까지 조금 옆으로 횡보했다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9,5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스카이님께서 우리 기술 투자 9,90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뭐 갭상승하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단타면 단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올라서 이 기업이 상한가를 닫았다. 그럼 그 이후에 눌리는 관점이 더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포인트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자리는 고민 없이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갭 특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 갭 이후에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앞에 이거 다 저항입니다. 매물대고 여기서 파는 게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거 갈지 안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5대5의 확률이잖아요. 그 5대5에서 내가 굳이 리스크를 갈 필요 있냐. 내려와서 확률 조금 높은 6의 자리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 자리 위쪽에서 오늘 만약에 매수가 정도까지 조금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빠르게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센조님께서 세경 하이테크 23,700원에 10%, 오늘 반등 중인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어디서 매도를 해볼까요? 저는 그냥 그 상단에 어떤 저항성 있는 25,000원대까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휴대폰 쪽 관련된 부분, 아직 제로적인 부분, 뭐 늘 매년 반복되겠지만 올해도 역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갤럭시 S2 이런 쪽이 아니라 갤럭시 S2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약간 그 스펙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기업성이 최근에 조금 약간 그래도 양호하게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25,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 조금 짧게 가보는 전략은 괜찮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